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관계를 끊어낼 수도, 그렇다고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가족 내 희생양이 되어온 언니가 있습니다.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님과 또 다른 형제로부터 수십 년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죠. 제 언니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들의 공격과 감정 조종에 시달리지만 주된 표적은 항상 언니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싸움과 대화는 저희의 삶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여러 이유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대하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기분입니다. 침묵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일까요? 에드워드라는 가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또 다른 가족.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색 돌대기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흥미를 잃도록 나 자신을 회색 돌처럼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로 만드는 전략이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제풀에 지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라고 다른 사람 삶의 배경에 있는 벽지처럼 존재감을 지우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깔과 향기와 온도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도 큽니다. 결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기능이 마비된 역기능적 가족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직장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학대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될수록, 당신이 괜찮은 척할수록 학대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잊거나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무력함 속에서 더 큰 힘과 통제력을 느끼며 대담해집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반응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뿐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심리학적으로 해리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어기제이죠. 그렇게 당신은 상처받고 학대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이 주는 기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사랑하고 성취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벽지가 되고 감정이 마비된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데 낭비해야 합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맞서면 막대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신중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존엄성을 팔아서 얻는 돈이 과연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와 진흙탕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죠. 돼지와 씨름하지 마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받고 변명하고 싸우려 들수록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관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거짓된 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강인함을 느끼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찰하되 흡수하지 마라.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동물을 관찰하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예측하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독을 흡수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힘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또 시작이군. 예상했던 그대로야. 때로는 유머 감각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며 당신은 오히려 내적인 힘과 자부심,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숙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자기의 결핍 증후군, 다른 말로 공동이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라며 형성된 깊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착한 아이, 트로피 같은 자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며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역기능적인 관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에드워드님, 그리고 그의 언니 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우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지도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유치한 게임을 꿰뚫어보고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맞서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그리고 그 선함이 당신에게 더 큰 평안으로 돌아오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관계를 끊어낼 수도, 그렇다고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가족 내 희생양이 되어온 언니가 있습니다.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님과 또 다른 형제로부터 수십 년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죠. 제 언니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들의 공격과 감정 조종에 시달리지만 주된 표적은 항상 언니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싸움과 대화는 저희의 삶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여러 이유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대하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기분입니다. 침묵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일까요? 에드워드라는 가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또 다른 가족.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색 돌대기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흥미를 잃도록 나 자신을 회색 돌처럼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로 만드는 전략이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제풀에 지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라고, 다른 사람 삶의 배경에 있는 벽지처럼 존재감을 지우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깔과 향기와 온도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도 큽니다. 결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기능이 마비된 역기능적 가족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직장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학대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될수록, 당신이 괜찮은 척할수록 학대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잊거나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무력함 속에서 더 큰 힘과 통제력을 느끼며 대담해집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반응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뿐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심리학적으로 해리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어기제이죠. 그렇게 당신은 상처받고 학대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이 주는 기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사랑하고 성취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벽지가 되고 감정이 마비된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데 낭비해야 합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맞서면 막대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신중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존엄성을 팔아서 얻는 돈이 과연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와 진흙탕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죠. 돼지와 씨름하지 마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받고 변명하고 싸우려 들수록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관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거짓된 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강인함을 느끼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찰하되 흡수하지 마라.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동물을 관찰하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예측하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독을 흡수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힘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또 시작이군. 예상했던 그대로야. 때로는 유머 감각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며 당신은 오히려 내적인 힘과 자부심,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숙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자기의 결핍 증후군, 다른 말로 공동이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라며 형성된 깊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착한 아이, 트로피 같은 자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며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역기능적인 관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에드워드님, 그리고 그의 언니 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우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지도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유치한 게임을 꿰뚫어보고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맞서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그리고 그 선함이 당신에게 더 큰 평안으로 돌아오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관계를 끊어낼 수도, 그렇다고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가족 내 희생양이 되어온 언니가 있습니다.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님과 또 다른 형제로부터 수십 년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죠. 제 언니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들의 공격과 감정 조종에 시달리지만 주된 표적은 항상 언니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싸움과 대화는 저희의 삶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여러 이유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대하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기분입니다. 침묵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일까요? 에드워드라는 가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또 다른 가족.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색 돌대기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흥미를 잃도록 나 자신을 회색 돌처럼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로 만드는 전략이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제풀에 지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라고 다른 사람 삶의 배경에 있는 벽지처럼 존재감을 지우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깔과 향기와 온도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도 큽니다. 결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기능이 마비된 역기능적 가족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직장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학대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될수록, 당신이 괜찮은 척할수록 학대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잊거나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무력함 속에서 더 큰 힘과 통제력을 느끼며 대담해집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반응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뿐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심리학적으로 해리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어기제이죠. 그렇게 당신은 상처받고 학대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이 주는 기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사랑하고 성취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벽지가 되고 감정이 마비된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데 낭비해야 합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맞서면 막대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신중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존엄성을 팔아서 얻는 돈이 과연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와 진흙탕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죠. 돼지와 씨름하지 마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받고 변명하고 싸우려 들수록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관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거짓된 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강인함을 느끼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찰하되 흡수하지 마라.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동물을 관찰하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예측하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독을 흡수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힘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또 시작이군. 예상했던 그대로야. 때로는 유머 감각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며 당신은 오히려 내적인 힘과 자부심,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숙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자기의 결핍 증후군, 다른 말로 공동이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라며 형성된 깊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착한 아이, 트로피 같은 자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며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역기능적인 관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에드워드님, 그리고 그의 언니 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우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지도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유치한 게임을 꿰뚫어보고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맞서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그리고 그 선함이 당신에게 더 큰 평안으로 돌아오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관계를 끊어낼 수도, 그렇다고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가족 내 희생양이 되어온 언니가 있습니다.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님과 또 다른 형제로부터 수십 년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죠. 제 언니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들의 공격과 감정 조종에 시달리지만 주된 표적은 항상 언니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싸움과 대화는 저희의 삶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여러 이유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대하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기분입니다. 침묵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일까요? 에드워드라는 가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또 다른 가족.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색 돌대기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흥미를 잃도록 나 자신을 회색 돌처럼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로 만드는 전략이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제풀에 지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라고 다른 사람 삶의 배경에 있는 벽지처럼 존재감을 지우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깔과 향기와 온도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도 큽니다. 결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기능이 마비된 역기능적 가족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직장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학대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될수록, 당신이 괜찮은 척할수록 학대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잊거나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무력함 속에서 더 큰 힘과 통제력을 느끼며 대담해집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반응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뿐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심리학적으로 해리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어기제이죠. 그렇게 당신은 상처받고 학대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이 주는 기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사랑하고 성취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벽지가 되고 감정이 마비된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데 낭비해야 합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맞서면 막대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신중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존엄성을 팔아서 얻는 돈이 과연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와 진흙탕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죠. 돼지와 씨름하지 마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받고 변명하고 싸우려 들수록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관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거짓된 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강인함을 느끼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찰하되 흡수하지 마라.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동물을 관찰하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예측하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독을 흡수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힘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또 시작이군. 예상했던 그대로야. 때로는 유머 감각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며 당신은 오히려 내적인 힘과 자부심,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숙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자기의 결핍 증후군, 다른 말로 공동이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라며 형성된 깊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착한 아이, 트로피 같은 자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며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역기능적인 관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에드워드님, 그리고 그의 언니 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우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지도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유치한 게임을 꿰뚫어보고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맞서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그리고 그 선함이 당신에게 더 큰 평안으로 돌아오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관계를 끊어낼 수도, 그렇다고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가족 내 희생양이 되어온 언니가 있습니다.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님과 또 다른 형제로부터 수십 년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죠. 제 언니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들의 공격과 감정 조종에 시달리지만 주된 표적은 항상 언니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싸움과 대화는 저희의 삶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여러 이유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대하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기분입니다. 침묵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일까요? 에드워드라는 가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또 다른 가족.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색 돌대기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흥미를 잃도록 나 자신을 회색 돌처럼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로 만드는 전략이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제풀에 지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라고 다른 사람 삶의 배경에 있는 벽지처럼 존재감을 지우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깔과 향기와 온도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도 큽니다. 결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기능이 마비된 역기능적 가족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직장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학대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될수록, 당신이 괜찮은 척할수록 학대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잊거나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무력함 속에서 더 큰 힘과 통제력을 느끼며 대담해집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반응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뿐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심리학적으로 해리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어기제이죠. 그렇게 당신은 상처받고 학대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이 주는 기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사랑하고 성취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벽지가 되고 감정이 마비된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데 낭비해야 합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맞서면 막대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신중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존엄성을 팔아서 얻는 돈이 과연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와 진흙탕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죠. 돼지와 씨름하지 마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받고 변명하고 싸우려 들수록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관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거짓된 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강인함을 느끼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찰하되 흡수하지 마라.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동물을 관찰하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예측하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독을 흡수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힘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또 시작이군. 예상했던 그대로야. 때로는 유머 감각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며 당신은 오히려 내적인 힘과 자부심,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숙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자기의 결핍 증후군, 다른 말로 공동이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라며 형성된 깊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착한 아이, 트로피 같은 자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며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였던 당신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역기능적인 관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에드워드님, 그리고 그의 언니 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우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지도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유치한 게임을 꿰뚫어보고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맞서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그리고 그 선함이 당신에게 더 큰 평안으로 돌아오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관계를 끊어낼 수도, 그렇다고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가족 내 희생양이 되어온 언니가 있습니다.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님과 또 다른 형제로부터 수십 년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죠. 제 언니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들의 공격과 감정 조종에 시달리지만 주된 표적은 항상 언니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싸움과 대화는 저희의 삶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여러 이유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대하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기분입니다. 침묵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일까요? 에드워드라는 가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또 다른 가족.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색 돌대기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흥미를 잃도록 나 자신을 회색 돌처럼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존재로 만드는 전략이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제풀에 지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라고 다른 사람 삶의 배경에 있는 벽지처럼 존재감을 지우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깔과 향기와 온도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도 큽니다. 결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기능이 마비된 역기능적 가족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직장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학대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될수록, 당신이 괜찮은 척할수록 학대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잊거나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무력함 속에서 더 큰 힘과 통제력을 느끼며 대담해집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반응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뿐입니다. 회색돌 전략은 심리학적으로 해리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어기제이죠. 그렇게 당신은 상처받고 학대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이 주는 기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사랑하고 성취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벽지가 되고 감정이 마비된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데 낭비해야 합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맞서면 막대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신중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존엄성을 팔아서 얻는 돈이 과연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와 진흙탕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죠. 돼지와 씨름하지 마라.